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와, 이런 날이 오네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 이 차가 바로 폴스타 4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지난 1년 전에 처음으로 보고서 몇 번을 올린 거야. 영상만 해도 한 너댓 번 올렸던 것 같은데, 올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회수도 상당히 나오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폴스타 4를 많이들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차가 어떤 차이냐, 그냥 단순한 스펙만 갖고 이 차를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주행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뒷유리가 없대잖아. 핸들링이나 이런 거 어떨까? 조용하긴 할까? 승차감은 괜찮을까? 이런 것들 궁금한데 어떤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일단 차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고 출발하는 거, 이것도 우와 하는 느낌인데, 지금 내비게이션 소리가 너무 멋있게 들려. 내비게이션이 스테레오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립니다. 별것도 아닌 사운드가 막 이런 소리가 되게 좋아. 오른쪽에서 이 음장감이 미쳤거든요. 이 차는 센서가 오른쪽에 장애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딱 알려주고, 저쪽에 장애물 있으면 저쪽에서 딱 알려줍니다. 이런 음장감이 미쳤네요. 여기로 딱 느껴져.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장애물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돈을 발랐구만, 이런 느낌입니다. 완전 고급, 이런 느낌이 딱 느껴져요. 앉아서 저는 지금 10m 밖에 안 가봤어요. 10m 움직였는데도 우와, 이건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말 착 가라앉은 그런 느낌인데요. 저는 근데 이거 테슬라도 이렇게 하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해서 조정하게 하는 건 좀 웃긴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물론 테슬라보단 좀 난 게 이 계기판이 있어서 계기판에서 내가 뭘 눌렀는지를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그건 좀 낫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터치하는 이게 맞나? 중국 자동차 회사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이 만들어진 게 5년 전입니다. 근데 중국 자동차가 갑자기 미친 듯이 좋아진 게 3년 전부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만든 그 노하우를 그대로 따라한 거죠. 중국 회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좋은 것들을 빠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지나치리라 만큼 빠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많은 프리미엄 메이커들이 우리도 이렇게 할래 라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이게 편한가? 그냥 버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나은 점이 뭐지? 부품이 하나 적게 들어간다? 여기서 소리가 나네? 이쪽으로 하면 이쪽에서 나나? 그러네. 이쪽에서 나네. 깜빡이도 방향성이 있어. 아니, 이게 이럴 일인가? 그리고 이 차는 내비게이션 소리를 헤드레스트에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주변 사람들이 못 듣게 나한테만 들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진짜 좋네요. 내비게이션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체의 디자인도 그 파란색 선 따라가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확대되는 거. 요즘은 테슬라도 핑크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굉장히 편하다고들 하는데, 그게 T맵이잖아요. 테슬라도 T맵 기반이긴 한데 뭔가 자체 맵이라서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이 차는 T맵 기반의 완전 인터페이스도 T맵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하던 그 인터페이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칭찬할 만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크립 켜자. 크립 없으니까 답답하다. 전 크립 있는 게 좋고, 스포츠 정도 해주는 좋고. 좋아. 스포츠 하니까 살짝 가속 페달이 감각이 약간 둔해지네요. 스포츠를 하니까 오히려 둔해진다. 좀 더 빠르게 갑니다. 약간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상적인 주행보다 페달을 더 많이 밟아야지 되도록 이렇게 바뀌어요. 실제로 서킷을 많이 타보면 이런 세팅이 더 맞다고 여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페달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이게 일직선으로 리니어하지가 않아요. 초반에 어느 정도 몰려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 페달을 중간까지 계속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짜증내, 귀찮아해, 불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장거리 이렇게 꾸준히 갈 때 페달에 발을 살짝만 얹어도 그냥 꾸준히 제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뭔가 힘이 좀 몰려 있는데, 근데 서킷을 가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서킷은
내가 최고로 갈 때, 중간으로 갈 때 이 페달을 계속 조작을 하면서 이 페달로 정말 리니어하게 이 차를 아주 세밀하게까지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속 페달을 한 50단계 이상으로 나눠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조금 덜, 조금 더, 조금 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반에 몰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했네요. 자,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속량을 이런 식으로 페달을 뗐을 때 감속량이 이 정도로 일반 승용차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 자, 가속했다가 뗐을 때 일반 승용차보다 더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입니다. 완전히 중립을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낮음 정도 해야 일반 승용차랑 비슷하다. 일반 승용차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일반 승용차 중에도 BMW 같은 유럽 자동차하고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회생제동입니다. 표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회생제동이 되게 크네요. 되게 커서 가속 페달을 살짝 얹어 놔야지 계속 유지되는, 좀 꾹 밟는다 느낌이 돼야 어느 정도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속 페달의 초반에다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놨네요. 깜빡이 되게 웃기다. 물방울 같은 게 톡톡 차에 부딪히는 것 같은 정도의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물방울이 여기 차에 떨어지는 그런 감성이네,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되게 조용하고 이 음장감이라는 게 되게 뛰어나니까 많은 것들이 양해가 되고 시작됩니다. 이래서 기본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다른 환경에서는 전혀 다른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가 지금 삐그덕대, 아니면 차가 좀 시끄러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터페이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화려하고, 여기도 계기판도 되게 화려하고, 막 글씨도 되게 크고 큼직합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차의 고급감이 떨어지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운데 이런 것들을 배치했더니, 아, 이건 진짜 세련됐다, 디자이너가 만든 차를 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힙한 패션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글씨가 크면 좀 촌스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글씨가 큰데 그게 타이포그래피, 약간 좀 우리가 말하는 그 글씨를 패턴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힙하게 느껴집니다, 이 큰 글씨가. 이 차의 인테리어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글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속도 여기 46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글씨 46, 제한 속도는 80이야 이렇게 딱 나가는 길은 1.3km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금 글씨가 좀 작고 멀리 보인다 이런 느낌인데, 얘는 내 앞에 딱 와 있어요. 그게 아주 인상적이다. 이 계기판도 딱 이런 느낌. 실제로는 꽤 먼 겁니다. 실제로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보다 더 멀잖아요. 보통의 현대기아차 요즘 보면 계기판이 내 손에 그렇죠? 손에 닿는 위치에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가까운 거예요. 초점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가 저는 더 맞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멀어졌을 때 여기다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죠. 그래서 속도와 내비게이션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을 여기 띄울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현대기아는 이게 없어. 현대기아는 왜 없지?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고 12.3인치입니다. 이거보다 더 커요. 훨씬 큰데, 그런데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게 되게 화려한데, 이 화려함이 만약에 정말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쫙 있으면, 그러면 그건 정말 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전체적으로 완전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꽉 찬 곳에 액센트만 두고 있어요. 오렌지색 액센트. 자동차에서 오렌지색은 굉장히 전통적인 색입니다. 옛날 자동차의 램프도 오렌지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오렌지색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같은 게 미러에 나타나는데 이것도 오렌지색이에요. 경고등 오렌지색이에요.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것도 오렌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이 화려하면서도 정통의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촌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다. 자, 이제 고속으로 조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지금 BMW i7을 일상적으로 타고 있으니까 자꾸 i7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i7에 비해서 약간 소음이 있어요.
지금 옆에 테슬라 하이랜드 오너께서 그러시는데 테슬라 하이랜드보다 훨씬 조용한 거라고 합니다. 일단 출발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해요. 딱 출발했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조용해, 이런 느낌을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런 정도의 조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에서 이렇게 특히 비가 오는 이런 경우는 조용한데 조용하다 보니까 딱 이 노면의 요 소리에 되게 집중돼요. 노면의 이 비 튀기는 요 소리에 너무 집중돼서 절대적 수치로는 시끄러운 게 아닌데, 근데 상대적으로 빗소리가 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측면도 소리가 약간 전달되는 느낌인데요, 만약에 창문을 조금 열면 그렇게까지 많이 전달되는 건 아니긴 하네. 근데 확실히 측면 유리로 들어오는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옆차에서 물 튀기는 소리가 꽤 들려요. 이게 아마 측면 유리가 이중접합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중접합이 아니지만 이 유리의 두께로 따졌을 때는 어지간한 이중접합보다 더 두껍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조용하면 좋겠다, 이 차가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이 측면 유리도 조금 더 방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요것도 굉장히 재밌죠. 속도 제한 경고음이 있는데 그 속도 제한 경고음도 원터치로 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 콜레오스에 르노 그랑콜레오스에 있었어야 된다. 이 차도 이 볼보 기반의 자동차다 보니까 볼보 쪽의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볼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속도 제한을 넘어설 때마다 자꾸만 띵띵띵 소리를 냅니다. 속도 제한 절대 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물론 끌 수 있습니다. 꺼버려. 그러면 다음번에 시동 걸고 나면 또 다시 켜져요. 계속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얘기지.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게 볼보니까 좀 집요하게 안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볼보잖아요. 우리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km 도로에서 101km로도 갈 수는 있잖아. 근데 101km로 가면은 바로 삥삥삥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맞지. 그래도 그거 끄고 싶잖아. 끄려면 터치를 또 해서 들어가서 눌러서 뭘 해야 돼.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근데 얘는 너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니? 라면서 딱 띄워줍니다. 띄워주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알아서 그 속도 제한을 딱 꺼줘요. 핸들 리모컨으로. 원터치 좋다. 자, 버튼은 굉장히 심플하게, 핸들 리모컨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버튼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버튼인데,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래픽은 요거 3개, 각각 3개 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죠. 정말 디자이너가 만들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끔 해요. 굳이 위아래 좌우라는 게 여기 표시될 필요가 있어? 없다는 거죠. 이 위아래 좌우인 거 딱 보면 몰라? 알잖아 라는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그거 뭐 눌러서 해야 돼? 그냥 요거 네가 원하는 거 요거 딱 누르면 그럼 바로 해줄게. 그럼 되잖아. 속도 올리면 됐네. 속도 내릴 때 이렇게 하면 되네. 거리 이쪽으로 하면 좁아지고 이쪽으로 하면 멀어지고. 간단하네. 간단하네. 이렇게 간단한 걸.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될 때는 여기 이렇게 네모칸이 커지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플해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에 집중하라고 계속 뜨는데, 이건 뭐냐면 제 눈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야, 운전 집중해 라고 자꾸 경고하는 거예요. 너 앞을 봐, 앞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보기만 하면 바로 운전에 집중하라고 계속. 그래서 눈을 딴 데로 돌릴 수가 없어, 운전하면서. 요거 꼭 알았어 운전에 집중할게 하면 되잖아. 지금 운전자가 딴짓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바로 띠딕 하면서 야, 운전에 집중해 이렇게 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긴 하지만 딱딱 이렇게 계속 들리니까, 음악도 중간에 끊기니까 요게 짜증이 꽤 나요. 그래서 딴 데 볼 수가 없어. 계속 앞을 봐야 돼. 시승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안전이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참.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될 때는 차가 알아서 이렇게 핸들도 돌려주고요, 페달도 알아서 밟아줍니다.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HUD에 이렇게 핸들 잡으라고 뜨네요. 핸들 잡으라고 뜨면 핸들에 손을 얹으면 바로 되네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황색, 노란색. 지금 이건 파일럿 어시스트 취소됨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경고를, 이제는 네가 운전해야 된다는 경고를 소리로도 알려주고 화면으로도 알려주고 HUD에도 뜨고 있어요. 요 정도 해줘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가을 노래는 제가 틀게요. 운전만 하세요. 그래. 기대했는데 역시나 기대한 보람이 안 들려요? 들리긴 하는데 되게 여기서만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전 되게 크게 들리는데. 진짜? 선선한 바람이 불어 보긴 합니다. 그댈 위해 시 한 편을 쓰겠어. 아마도 단언컨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국산차 어떤 차하고 비교해도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놀랄 정도의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오디오가 아닌데, 차량용 오디오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의 오디오 시스템이다. 깜짝 놀랍니다. 꽉 짜여진 그런 인클로저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꽉 찼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 소리가 이 차는 아주 매력적이어서 아마도 이 정도로 훌륭한 사운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이 차는 오디오만으로도 한번 타볼 가치가 있어요. 매장에 가서 오디오만 한번 들어보세요. 오디오만 들어봐도 아, 이런 정도 수준이 있구나, 이런 오디오라는 게 자동차에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딱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 번은 꼭 들어보셔야 된다. 더 놀라운 건 이 차의 스피커 스펙이 그렇게까지 대단치 않다는 겁니다. 이 차의 스피커는 겨우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런 겨우라고 얘기하기는 엄청 많은 거지만 그랜저가 14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랜저보다 적어요. 그런데 소리가 훨씬 좋아. 일단 앰프는 1320W 1300W면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소리라는 게 단순하게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 차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스피커의 개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피커 앰프의 와트수,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걸 빚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차의 대시보드에는 버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난 물리적인 버튼 없는 차는 못 타,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물리적인 버튼 없는 차들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놓은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는 물리적 버튼이 없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 그럼 왜 안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해 봤더니 평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써야 되는 버튼들의 위치를 그냥 고정시켜 버린 거예요. 요 밑에 요 영역을 딴 걸로 절대 할애하지 않고 항상 요 위치에 요걸 넣겠다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온도, 예를 들면 열선,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자리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움직여집니다. 요거는 위로 옮기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항상 요 위치 있다. 항상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터치 버튼이 있는 것하고 똑같다. 물리적인 버튼이라고 해놓고 터치 버튼인 경우 많잖아요. 뭐 투싼이라든지 제네시스도 요즘 터치 버튼이잖아요. 그 터치 버튼인데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 오히려 더 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 버튼이 사라지고 이 디스플레이 안에 버튼이 들어왔을 때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버튼이 자꾸만 사라지고 딴 걸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투 스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싫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일관된 인터페이스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걸 꾸준히 이어가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 터치 디스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자, 승차감은 지금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꽤 안정적입니다. 단단하고요, 탄탄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차의 특징이에요. 부드럽다 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지금 이 차는 싱글 모터 모델이고요,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서스펜션을 세팅할 수는 없어요. 서스펜션 세팅을 할 수 없는데 기본 세팅이 단단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단단이 아니고 딱딱인데? 라고 느낄 정도로 단단해요. 근데 가장 나쁜 세팅은 어떤 걸까? 차가 단단한데 이 톡톡톡톡 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코너링 할 땐 출렁거려. 그러면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뭔가 소리도 나. 딱딱한 게 덜크덕 하는 소리가 만약에 난다, 삐그덕 소리 난다. 에이, 그런 차가 있겠어? 하지만 요즘 그런 차 많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차라면 그냥 탈락이죠.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반대로 어떤 차는 코너링은 그저 그런데 아주 부드러워서 직선으로 갈 때 약간 출렁이지만
이 노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매끄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부드러운 건 어디까지나 취향이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는 단단한 세팅의 자동차다, 다이나믹한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저는 단단한 차를 좋아하니까 이런 세팅이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쟤도 카메라예요? 얘 카메라죠. 나를 도대체 몇 개의 카메라로 보는 거야? 이 운전자를 몇 개의 카메라로 보는 겁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요거는 드라이버의 어웨어니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정말 제대로 앞을 보고 있는가, 스티어링 휠 사이로 여기서 봐야 돼. 얘가 집중하고 있는지 눈을 제대로 보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카메라는 자율주행을 실시했을 때 카메라입니다. 이 차는 완전 자율주행, 레벨 3 자율주행까지 레디가 돼 있는 차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운전자가 여기서 좀 들어 누워서 뭐 이런 식으로 기댈 수도 있잖아. 아예 자세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앉아 있는 건지, 안전벨트 혹시 푼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긴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모니터링 하기 위한 카메라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때나 이게 시행될 거고요. 지금은 아마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카메라가 12개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사이드미러에도 보면 뒤쪽으로 카메라 있죠? 팬더에도 보면 카메라 또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앞쪽으로 향해서 카메라가 또 있어요. 여기도 카메라 있죠? 뒤에도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또 있죠. 미러가 조금 좋죠. 젠텍스의 최신 미러예요. 폴스타4에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현대기아의 이 디지털 미러 정말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리프레시 같은 것 좀 이상해, 뿌예,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해상도도 좋아지고 다이내믹 레인지도 더 커졌어요. 그래서 뒷부분을 볼 때 뭔가 아스라이 보이지 않고 진짜 거울인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잘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미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미러라는 게 거리가 가까워, 좀 더 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붙여 놓으면 어쨌든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이 미러가 아예 저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저기 있거나 아니면 HUD에 나타나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아, 끄기. 됐다. 세상에. 딴 데 봐도 경고 안 하네요. 드라이버 얼럿. 오늘 타는 차는 싱글 모터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건 듀얼 모터일 텐데 뭐 싱글 모터로도 충분히 탈만한가, 요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모터도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일단 무엇보다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깁니다. 그래서 아마 싱글 모터를 굳이 찾아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이 차는 듀얼 모델은 아직 인증받기 전이고요. 싱글 모터가 지금 510km를 조금 넘는 정도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10? 그러면은 아이오닉 5 정도인데 대단하다. 500km가 이제 넘는구나. 500km면 어지간한 휘발유차 가득 채웠을 때 정도잖아요. 휘발유차 한 번 기름 넣으면 보통 며칠 쓰세요? 일주일 쓰지 않나? 일주일 이상도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500km 가는 차 타면은 한 달에 기름 한 번, 두 번밖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전기차 충전도 그만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기름 2번 넣는다 라는 사람들은 이 차로 전기차 충전도 한 달에 2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노면이 거친 노면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노면 충격을 많이 전해줍니다. 바깥 소리가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터널이다 보니까 측면으로도 들어오고 이 위쪽으로도, 이 유리로도 들어옵니다. 이 천장에 있는 유리는 지금 닫을 수가 없거든요.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이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유리 상태로 있는데, 루프 선쉐이드라고 해서 27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폴스타 순정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장착하게 되면 여기 이 유리 부분을 완전 블랙으로 그냥 일반적인 쿠페형 자동차의 천장처럼 그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유리인 상태, 이게 생각보다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타면서 계속 유리인 상태로 탔고, 그리고 지금은 글래스 루프고 덮개가 있는 차 i7을 타기도 하는데 i7은 항상 열고 타고, 그리고 포르쉐 911은 항상 뚜껑 열고 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천장이 열려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열려있을 때 이 하늘을 내가 옵션으로 사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글래스 루프 너무 좋고, 이걸 막는 거는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막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 차의 본분에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인테리어가 까맣잖아요. 인테리어가 까맣고 여러분들 보실 때도 까만 화면이 많은데 그런데도 차가 되게 밝잖아. 지금 밝게 느껴지는 이유 바로 이 루프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가 밝고 까맣지만 까만 게 어두운 느낌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실내가 경쾌한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 이 대비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천장의 글래스 루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야간에도 좋죠. 야간에도 이 글래스 루프를 통해서 야경을 보면서 이러면서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래스 루프 좋아한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그거 뭐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걱정할 만큼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어쨌든 그 덕분인지 지금 보면 머리 공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꽤 많은 머리 공간을 내주고 있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머리 공간이 괜찮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 뒷좌석에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어우 좋아. 오 좋은데? 역뱅크? 왜 역뱅크가 있죠? 시승 코스와 미쳤다. 이게 마른 노면일 때는 진짜 좋겠는데요. 버튼들이 다 터치이기 때문에 핸들을 돌릴 때 실수로 눌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네요. 차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링이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시트의 형상이 허리 부분을 좀 이렇게 딱 받쳐줘서 허리에서 이렇게 훅 눌러주면 그럼 약간 이렇게 뭐가 소화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딱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시트입니다.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단단한 느낌이어서 그런 것들이 허리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너링 할 때도 몸을 딱 잡아주는 이 사이드 서포트가 몸을 딱 하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를 신뢰하면서 코너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빗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가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 물길 같은 게 생겨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길을 만들어서 가는데 코너 중간에 이 블라인드를 지났을 때 물길이 딱 있으면 거기서 차가 쭉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산길을 갈 때는 생각한 것보다 더 천천히 가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회생제동을 조금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회생제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버튼이 없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리막 제어도 있어요. 내리막 제어가 있는데 이게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내리막 제어는 산 같은 내리막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오프로드 같은 데에서는 일정 속도 이상으로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만약에 속도를 높이게 되면 이 내리막 제어는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70km 정도의 속도에서 꺼지는데 그 내리막 제어라는 게 이 원페달 드라이빙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내리막에서 정말로 제어를 받고 싶으면 원페달 드라이빙을 표준으로 올리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GV60보다 조금 더 저렴하긴 하지만 보조금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덜 받기 때문에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에서는 한 400만원 정도 GV60보다 비싼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를 나중에 국내 제조를 할 텐데 국내 제조를 하게 되면 싸질 것인가?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싸지진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이게 유럽에서 수입되는 차라면 한국에서 생산했을 때 더 쌀 게 분명하죠. 근데 이 차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더 비싸. 중국보다 인건비가 쌉니까? 인건비 더 비싸죠. 배터리는 중국과 같습니까? 이 차는 배터리가 지금 CATL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로 오면 SK온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인건비, 우리나라의 생산비, 우리나라의 생산 효율, 이런 것들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가? 아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에서 왔을 때보다 여기서 직접 만들 때 유리한 점이라고는 오로지 관세, 운송료 요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더라도 차가 가격이 저렴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산 버전을 우리나라에서 팔지 그건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저는 뒤쪽에 유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식될 줄 알았거든요. 운전하면서 와, 뒷유리 없는 차를 어떻게 타냐, 답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후측방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도 뒷유리가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여기 그냥 뒤가 계속 보이니까 뒷유리가 있는 거라고 자꾸 착각돼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 차 어지간히 운전해도 이 뒷유리 없다는 거 말해주지 않으면 뭐야, 그 차, 내가 운전한 그 차 뒷유리가 없었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보였는데 이럴 것 같아요. 뒷유리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뒷유리가 없는 게 희한하게 느껴지긴 하네.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좀 다른 물건 같아. 이게 자동차의 일반적인 디자인 같지 않고 뭔가 다른 물건 같은데, 근데 이게 도드라지게 뭐가 화려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이 멋지고,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이 차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상당히 타임리스하다.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낡은 차로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유행에 뒤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보면 전기차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려놓은, 이 전기차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플하고 정말 간결하고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진, 정말 군더더기 없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 군더더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차에서 할 얘기도 별로 없다는 거야. 이 차는 이래서 좋아요, 나는 이 차가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어. 물론 오디오 품질 좋고, 물론 잘 달리고, 물론 조용하고 좋은 점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뭐랄까, 소울이 없달까?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뭔가 이 감정을 막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래야 그 차를 정말 좋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아쉬운 게 아닐까. 좀 가전제품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치 아이폰 같은 느낌? 아이폰 깔끔하지만 거기서 나만의 무엇, 가솔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자동차에서 달릴 때마다 웽 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차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나를 이렇게 험하게 했으면 나 금방 고장나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 내가 이렇게 밟았으면 미안하니까 엔진 오일이라도 좋은 거 한번 넣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 얘를 달래주고 좀 워밍업 시키고 그리고 좀 쿨다운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는 그런 느낌, 내 말을 타고 가는 것 같은, 말이 지쳤으면은 먹이고 재우고 뭔가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차에는 없어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그런 면에서 차에 대한 애정이 그다지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건 알아, 좋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나만의 것으로 이 자동차를 사랑하게 되진 않아. 그런 것들은 전기차의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20년 전 자동차를 뭔가의 로망으로 또 사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브를 막 산다든지, 뭐 정말 오래된 갓그랜저를 지금 와서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전기차가 20년 후에 그렇게 될까? 전기차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20년 보유했을 때 아, 나는 이 차가 너무 좋았지 라고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옆에 뭐가 있어?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아, 주차할 때 폭이 너무 넓어서 걱정이다? 원격 스마트 주차가 없죠, 이 차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폭이 넓은 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폭을 봤을 때는 실내는 2m짜리 차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실내는 넓은 건 맞아, 굉장히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카니발만 한가? 라고 하면 카니발처럼 넓진 않습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차들을 주행하면서 봤는데 가장 멋진 차는 이 차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렉트론이라는 컬러인데 밖에서 보면 이 하늘색이 굉장히 멋지게 보여요. 아주 독특한 느낌. 실제로 나는 유채색이 싫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길에서 보면 아주 유니크한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지금 후진할 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소리. 야, 되게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똥똥 마치 소나를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로 느껴지는데, 오, 굉장히 멋지고, 그리고 이 차의 미래적인 요 디자인에 요 컬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뽐내듯이 나는 새로운 차를 가졌다,
정말 미래적인 차를 운행한다, 이런 느낌을 뽐내듯이 보여주는, 그게 또 이 차의 특징, 이 컬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폴스타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번 시승하면서는 디자인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는 측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차가 생각보다 낮고 길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차가 늘씬해 보입니다. SUV라고 말하기 조금 어렵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멋있는 자동차,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휠도 봐, 휠 얼마나 멋있어. 평소에 서 있을 때의 느낌하고 굴러갈 때의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 굴러갈 때의 느낌은요, 이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어서 이게 한 번은 위쪽을 봤다가 한 번은 아래쪽을 봤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짝반짝 빛나요. 한번 볼까요? 휠 보셨어요? 휠이 멋있잖아. 이게 멋있다니까. 요거는 지금 요것도 괜찮아. 물론 이것도 괜찮은데 얘는 빤빤하잖아요. 요즘에 보통 휠 그런 느낌인데 얘는 완전히 독특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쪽은 공력 휠, 이쪽은 공력 휠이 아닌 휠인데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캘리퍼 디자인이 조금 더 예뻤으면 더 좋았겠다. 캘리퍼는 물론 옵션으로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의 이 폴스타 캘리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은 퍼포먼스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퍼포먼스 선택하면 휠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유, 멋지죠. 이게 20인치 휠인데 20인치가 승차감에서는 확실히 좋겠지만 이 휠이 주는 데미지가 좀 있네. 약간 디자인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네요. 20인치도 엄청 큰 건데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있나? 지금 많이 작아 보이죠? 야, 신기하다. 20인치가 이래?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느낌 멋지죠? 이렇게 쭉 뻗어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긴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쫙 잡아 당긴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텐션이 있어서 요걸 딱 놓으면 탁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러 컬러들이 있는데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마그네슘 컬러도 있어요. 저는 흰색보다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흰색 좋아하시지만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마그네슘이 훨씬 더 멋지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흰색은 약간 GV60 같아. 아니면 약간 국산차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이 진짜 이 차에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고 흰색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 컬러, 일렉트론 컬러라는 건데 이게 가장 멋지게 느껴집니다. 한번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에 사실 이런 것들이 볼록하잖아요. 이 부분 팬더는 보통 볼록합니다. 다른 차들을 보면 다 볼록하죠. 근데 이 차는 오목해요. 그래서 이 차의 이 안쪽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예쁘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렇게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비치는 부분을 보면 음영이 이렇게 음영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비춰서 보면 아주 예쁘게 음영이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일렉트론 컬러는 특히나 그레이톤의 메탈릭이 강하기 때문에 이 메탈릭으로서 이 부분이 오목하게 이 그림자가 더 많이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식의 메탈릭의 컬러가 이 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같은 게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비를 맞으니까 더더욱이 이 차의 예쁜 굴곡이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폴스타 엠블럼도 이 바디 컬러랑 똑같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멋진 부분이죠. 여기다 글씨 새기는 것도 되게 재밌다. 여기다 글씨 이렇게 새기니까 시승차에서 그냥 스티커 붙였을 뿐인데 이 스티커가 되게 멋있게 보여. 뭐 같냐면 로봇 건담 같아. 건담에 여기 7, 8 이렇게 써있는 그거 같잖아요. 그냥 시승차 아니라도 저는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붙이고 다니는 게 예쁘지 않아요? 저 부분에 다양한 그래픽들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뒷좌석에 들어갔을 때 느낌. 앞좌석을 너무 뒤로 빼셨네? 자, 앞좌석을 너무 뺐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 주시고요.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은 천장이 개방감이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집니다. 측면도 개방감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돼요. 뒷유리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뒷유리 없다는 건 잘 모르게 되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오, 시원한 차네 라고 오히려 느끼게 돼요. 막혔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트를 뒤로 젖힐 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뒤로 젖혔을 때, 앞으로 세웠을 때 전동으로 리클라이닝 하는 시트가 있는데요. 이 D 세그먼트 자동차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죠.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데 이런 차가 하나 더 있으니 그랜저라는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클라이닝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폴스타가 해준다는 게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걸이를 올려버리면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보면 간단한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걸 리모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건 공조장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조장치로 온도 조절이라든지 바람의 양이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리클라이닝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램프를 켜고 끄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디오 조절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절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차의 오디오는 7.1.4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12개짜리 오디오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거 하만 카돈 오디오고요. 하만 카돈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사운드가 잘 나오는 경우는 글쎄 그다지 못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사운드 좋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유리 쪽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이 뒷유리를 통해서 사운드가 손실된다든지 이런 게 없고, 이게 인클로저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오히려 사운드에도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애들이 리모컨을 가지고서 막 아빠 이거 들을 거야 이러면서 막 코난 음악 틀고 이러면, 와 진짜 그거는 못 참을, 야 그건 안 되겠는데? 그냥 좋아. 그냥 오디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리모컨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뒤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시트백입니다. 시트백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 우리나라 메이커들은 이 시트백에 대한 디자인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생 플라스틱인 경우도 허다하죠. 가장 이 차에서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뒤에 앉히잖아요. 여기 사장님석이잖아. 보스석이라고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차가 고급이어야지. 그러면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뒷좌석에 당연히 있어야죠. 우리나라 차들 앞좌석에만 있고 뒷좌석에 안 넣는 경우 있는데 뒷좌석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떠 있는 느낌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면 시트백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여기 크롬도 덧대고, 여기 보면 100% 트레이스드 레더라고 돼 있고 애니멀 웰페어 시큐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트레이스 되는 가죽을 써서 정말 착한 가죽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그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용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용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재밌네, 뭔가 좀 특별한 자동차네 라는 느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이라는 느낌을 딱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된 뒷좌석이라면 정말 고급인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머리 공간 넉넉하고, 헤드레스트 튼튼하고, 헤드레스트 높이 적절하고, 헤드레스트 좌우로 이 넓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뒷유리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이 넓이가 넓어도 이 가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넓게 만들었다고 해요. 에비에이션 헤드레스트라고 해서 양쪽이 이렇게 넓고 각도가 좀 꺾이는 이런 헤드레스트를 앞좌석에 쓰는 경우는 있어도 뒷좌석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차는 뒷좌석에 에비에이션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어서 아마도 뒤에서 앉아서 쉴 때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것은 고급이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아주 독특하게 직물입니다. 독특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직물 시트가 오늘 이 차밖에 없어서예요. 직물 좋은데? 직물이 몸도 더 잘 감싸는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써있네요. 테일러드 니트 100% 알팻, 리사이클드 팻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100%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말 안 해주면 모를 것 같아요. 뭔가 멋있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만졌을 때 느낌도 탄탄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질감의 소재입니다. 이 패턴도 이렇게 직조를 굉장히 예쁘게 해서, 이것도 센터에다 안 하고 이렇게 대각선에다 쫙 해갖고 뭔가 이렇게 헤링본을 약간 대각선에다 만들어 놔갖고 굉장히 멋지게, 굉장히 뽐내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예쁜데요. 니트 실내는 이렇게 생겼다. 니트 실내도 꽤 환하고 예쁘죠.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죽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도, 니트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그런 괜찮은 실내를 보여줍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재활용 소재라고 하죠. 잘했습니다. 아주.
네, 지금까지 폴스타4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시승 시간이 너무 짧았어. 일단 비도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차가 완성도가 너무나 뛰어나고 아마도 이런 자동차라면은 비록 싱글 모터지만 듀얼 모터 못지않게 달리는 즐거움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스펜션은 생각보다 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승차에 지금 공기압이 고성능을 위한 공기압으로 최고 공기압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기압 말고 승차감을 위한 공기압으로 바꿔서 다시 시승해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 그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승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듀얼 모터가 나오게 되면 그건 또 가변 서스펜션도 달려있고 게다가 퍼포먼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서킷에서 랩타임도 재보고 다양한 시승도 해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